많이 놀랐어요. 성인용품 회사에 비서로 취업을 하게 됐다. 그런데 회장님이 자꾸 이상한 성적인 행동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1대1도 아니고 회사 전체가 집단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인터넷에 구인 공고를 올리는 사이트에서 보고 입사를 했어요. 진짜 속옷 사업을 했었던 사무실 같이 보였었거든요. 속옷이 막 걸려있었고, 그래서 제가 성인용품은 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속옷 이거 할 거라서 나중에 그쪽으로 빠지면 된다고. 처음에는 의심을 잘 못했대요. 일할수록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회사에 온통 다 비서밖에 없더라. 입사하고 일주일 정도 있던 것 같아요. 1, 2주? 사업체 관리를 시키는데 이제 필요한 물품이랑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 이사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제가 뭐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밀폐돼 있는 공간이고 겁이 났는데 어차피 다 나랑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원래 그런 애야. 싼 여자라고. 여기까지는 그냥 직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성 관련 사건인 줄 알았어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쉽잖아.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남자 직원이랑 해라. 그런 걸 좋아해요. 성관계를 할 때 누가 자기를 쳐다봐주거나 남이 하는 걸 자기가 보거나. 회사 전체가 그냥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 그게 회사의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으니까 정말 여러 군데를 알아봤죠. 정말 안 좋더라고요. 뭐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어떤 사기라든지. 이 김민지 씨가 회장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했을 때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이 사실 확인서라는 걸 써줬어요.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기사들끼리 연락을 못하게 했고 서로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이거 한다. 너만 안 한다. 이거는 비서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이 회사를 넌 다닐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러마다 전화를 받아야 되고 자기 연락을 받아야 하고 같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5분 안에 답장을 안 하고 바로 점수를 매기죠. 사례를 들죠. 운전기사가 회장님 사생활을 폭로했다. 운전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서 또 점수를 매기고 징계를 내고 반복을 해요. 인사평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단톡에다가 A, 무브, B 이런 식으로 A부터 F까지 나눠서 주말에 불렀을 때 안 오고 인사를 안 한다거나 워크숍을 안 갔다거나 이유를 붙여서 A부터 F를 나누니까 일단은 지 왕국 만들려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회사가 아니라 왕놀이에요. 왕놀이. 정명석 JMS 있죠. 그거의 축소판이에요. 종이 2장을 줬었어요. 비밀유지 계약서, 기밀유지 서약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 다 썼다. 근데 다른 내용을 보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성적인 문제나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되고 외부에게서 발설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거죠? 물어봤는데 엄청 질문이 많다고. 이거 무슨 일을 하지 못한다. 비서들은 다 쓰는 거라고. 성폭행이라고 안 했어요. PI 한 거라고 계속 그걸 엄청 강조했었다. 어차피 너네 다 원래들이지 않냐. 너 비밀유지 서약서에 계약까지 뭐 서명까지 했잖아. 그게 성관계 동의했다고 하는 거야. 그 상황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비밀 서약서를 토대로 나중에 업무 공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런 강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면접 보러 왔거든요. 네. 저희 지역 동네 어떻게 되세요? 이쪽 그 성인용품 사람도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성인으로 있다 보니까 대구로 가서 아직 이 정도 수익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충분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노골적이고 지저분한 성관계에 대한 질문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성인용품 회사에서 면접 때 할 수 있는 질문인 게 아닌가. 1차 면접만 이 정도면 저는 불러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총괄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잘 적어놔요. 네. 회장님이랑 한번 보실 거예요. 아이고 신당동에서 오셨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남자 명수로 얘기하면 살면서 섹스한 남자 명수 대충 뭐 20명대 50명대 회심이라고 하죠. 또는 2대2나 2대1 경험 있어요. 본인은 지금 남자친구 있지만 다른 남자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직원하고 그 용품을 사용한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왜 성인용품 회사에서 필요한 질문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는지 몰라서 계속 이제 저는 대답을 회피했죠.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을 때까지 노골적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그냥 그 용품에 만족도를 위해서 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는 섹스하는 회사는 아니죠. 섹스는 연인이랑 바깥에서 술 먹고 원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그게 일이니까 테스트하는 것도 일이고 나중에 이제 합의하에 우리 워크숍을 만드는지 파티룸을 만드는지 이랬을 때 좀 더 진도가 나가고 결국에는 뭐 하다 보면 섹스도 하겠죠. 워크샵을 가서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게는 워크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크샵에 굉장히 꽂혀 있더라고요. 이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제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면접장에 가보니까 이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구나. 저희가 제보를 받고도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됐어요. 설마 했는데 아직도 채용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똑같이 비서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을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한테 나하고 우리 남자친구랑 할때 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회학과 돈이 너무 많이 나요. 난 합의할 때막 갑자기 프렌치 가고 싶어. 술 많이 먹었고 막 갑자기 멀지가 없고 막 밤에 막 사실 힘들어가고 막 이런 거예요. 진짜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첫 출근하는 날에 우리 취재진이 다 같이 가자. 일단 잠깐만요. 네, 정리해 줄게요. 자, 내가 인터뷰 안 그래도 하려고 했으니까 인터뷰 할 테니까 휴대폰 다 빼시고 그 다음에 촬영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다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일적으로 성적인 알고리즘 만들려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시켰다고 하면 몇 명이나 기자님 같으면 내가 하라고 하면 이 회사가 무슨 큰 회사다. 그럼 왜 적었냐면 자꾸 계속 그러니까 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지 말라고 한 내용이에요. 저 관리 안 되거든요. 저는 회식할 때 남자 걸서 게임할 때도 남자하고 그런 것도 했어요. 그 대학 다닐 때나 이제 돈 없을 때 이제 아시겠지만 키스방이나 이런 데 좀 이런 쪽으로 알바를 많이 했던 애들이에요. 내가 수사기에는 또 얘네가 즐겼다 팔아. 이런 회사가 있나? 정말인가? 합의하에 하는 거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싫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싫다고 했을 뿐인데 그걸 징계하고 퇴사를 한다는 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건 모두
합의에 의한 거니까 다 네 책임이야. 나는 책임지지 않아. 라고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범죄로 보여요. 옛날에 화관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너도 동조했어 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체적 폭행보다도 후유증이 더 오래가고 힘들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었고 아마 가해자들은 그런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타겟으로 삼았다. 사업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당연히 오죠.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좋지만 못 준 몇 명은 공공행위하고 저한테 뒤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못 준다 해서 멋져서 올라간 거예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여기에 오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악의적으로 체불을 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여기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악인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내 돈 빨리 달라,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법정했을 때는 나는 사실 사람 마음이 곱게 주고 싶진 않겠죠. 돈을 빌릴 때도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빌리는 거거든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것도 사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는 무혐의가 났어요. 사기랑 몰래카메라 촬영만 인정돼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단톡방을 만들고 익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이제 그날 하루에 뭐 말을 해요. 화가 났을 때는 다 단톡방 나가고 했던 내용 다 지우라고 하거든요. 언젠가 한 번씩 검사한다 막 이러고. 근데 정말 대조적으로 이 정작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직원들은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힘든 상황인 반면에 장은 저희 앞에서 또는 또 수사기관 앞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나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존댓말 하죠. 존댓말 하고 자기가 남자친구 있는데 뭐 술이 있어서 좋다. 근데 그때부터 또 싸움 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저러다가 이제 언니 반말을 하겠죠. 아니 근데 얘는 이때서부터 좀 사고했어요. 주장은 봐라, 얘네들이 다 원해서 한 거다. 그리고 일부는 내 여자친구였다. 그 여직원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애들이다. 이상한 애들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직원들을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수법인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편견을 조장하려는 거. 근데 실제로는 그냥 사회 초년생인 친구들도 있었고 뭐 대기업을 다니다가 여기가 주 4일째 한다니까 그냥 좋아 보여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근데 실상은 월급도 못 받았죠. 우리 너무 멍청하게 그래? 대표가 그렇게 뽀뽀를 했을 때 그날 얘기를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 첫 회사였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뭔가 무능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니라고 느꼈을 때 나와주면 되는데 왜 유성계열을 다녀서 아무지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력서를 넣었다고 연락 오는 것도 없고 연락 왔던 곳이 거기에서 쓰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진짜 너무 바보 같은데요. 누가 그렇게 무섭고 누가 그렇게 그런 사기랑 몰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장은 지금도 이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또 회사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서를 모은다는 구인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